그 보통 이제 서울의 강남의 안과들은 라식 라섹만 이렇게 많이 하던데 저희 병원에는 이제 그런 시력 교정술뿐만 아니라 뭐 진짜 치료를 위한 그런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좀 특이한 거 많이 하죠. 다양한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혹시 원장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으신 그런 환자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병원이 좀 남들이 안 해준 수술을 되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수술이 원래 안 된다, 아니면 이건 하면 위험하다, 아니면 체질제스 그때 뭐 비문증 수술도 그렇고 뭐 다른 수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 블로그에다가 제가 케이스 같은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들을. 근데 그 원장님 직접 쓰시는 거죠? 그쵸, 직접 쓰는 거죠. 저희가 자료 다. 굉장히 잘 쓰셨던데. 아, 그쵸. 블로그의 글 내용들이 되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씩 한번, 그냥 사실 너무 흔한 케이스, 그냥 일반 백내장 뭐 수술 케이스라든지 일반 뭐 망막 수술 케이스라든지 뭐 시력 교정술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들도 무수히 많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건 어디 가서 수술 받으시나 사실 똑같은 거고, 정말 수술이 안 되는 줄 알고 좀 포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백내장 재수술 케이스예요. 백내장 재수술 케이스인데, 백내장 재수술이면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넣었던 거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쵸, 이미 백내장 수술 이분은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19년도에 병원 이름 말을 해도 되나? 한 4, 5년 전쯤에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백내장 수술을 양쪽 다 받으셨는데, 수술 전에 굉장히 고도근시였던 분이었던 거죠. 고도근시는 해부학적인 구조로 표현을 하자면 눈이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이가 긴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안축장 길이라 그러는데, 이 길이가 보통 23, 4mm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의 평균 사이즈예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눈 사이즈가 35mm, 양쪽 다 35mm, 거의 한 50% 정도 더 눈이 길었던 거죠, 앞뒤로.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어넣는 인공수정체보다는 더 오목렌즈에 가까운 렌즈를 넣어야 돼요. 사실 오목렌즈를 넣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인공수정체 도수가 한 20디옵터에서 23디옵터 사이 정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평균적인 디옵터인데, 플러스 20디옵터는 볼록 렌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6디옵터는 오목 렌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렌즈 회사에서 이런 도수는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고도근시로 갈수록 평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이 도수가 정확히 맞을 확률도 조금씩 더 떨어져요. 오차의 확률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분도 백내장 수술은 잘 받으셨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잘 받았는데 시력이 계속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됐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수술이 문제 없이 된 거는 맞아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표현하는 백내장 수술에서 문제 없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잘 들어갔다. 그쵸, 눈 안에 있는 수정체 제거됐고 그리고 인공수정체 들어갔다. 저는 그거는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진짜 수술이 잘 됐다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목표했었던 그 도수에 맞아야지 수술이 잘 됐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도수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쵸, 도수가 안 맞는 게 우선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불과 수술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눈 안에 집어넣는 인공수정체가 뿌옇게 변해버렸어요. 보통은 근시가 있는 사람들을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정시로 잘 맞추지도 않고 약간 근시를 좀 남겨놓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얇은 안경 쓰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거 볼 때 이제 안경 벗고 보시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오차 범위가 정시를 넘어서 원시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정확한 검사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 초고도 근시였던 사람한테 원시가 이렇게 반대로 생겨버리니까 50년을 넘게 자기는 근시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병원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 눈이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수술 못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사를 했는데, 진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조금
수술을 한두 번은 조금 이렇게 만류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각막의 안쪽에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내피세포가 보통은 뭐 2,000개에서 3,000개 이상 있는 게 평균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996개, 왼쪽이 968개예요. 1,000개가 안 되는 수준이죠.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한 600, 700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각막이 뿌옇게 변해버려요. 그럼 이거를 떼어내고 새로운 각막, 죽은 사람 각막을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좀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할 때나 눈 안에 수술을 할 때도 이 내부에 어쨌든 건드려지기 때문에 수술을 한 번 할 때 감소될 걸 감안을 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00개만 줄어들어도 정말 마지노선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이 이제 그런 이유에서 안 됐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체 혼탁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그걸 치료하려고 새로운 깨끗한 렌즈를 넣어놨는데 그 렌즈가 또다시 뿌옇게 변해버린 거죠. 인공수정체가 백내장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거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는 게 결국은 해결책인데 내피세포 때문에 사실 수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보내시다가 그 병원 또 소문 듣고 오셨어요. 재수술해서 도수 맞춰준 케이스 제가 실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보고 바꿉시다 라고 하려고 하면서 검사 결과를 쭉 봤더니 이 내피세포에서 딱 걸린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내피세포의 개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50대 이거보다 더 낮으면 사실 인생의 말년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걸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그래도 그냥 안경 쓰시고 최대한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근데 치료를 하려면 인공수정체 교체하는 수밖에는 없고 하다 보면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다. 이 각막이 뿌옇게 변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환자분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원장님 믿고 해보겠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수술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리스크가 크니 한번 다시 보고 결정을 합시다라고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오셨는데도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위험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최대한 잘 해드릴게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 위험한 게 각막 내피세포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교체하는 거는 그쵸. 사실 뭐 교체하는 거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물론 그 수술 자체도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 수술도 어려워서 뭐 하는 병원이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많이 해서 괜찮은데 이분은 내피세포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그럼 과연 이 인공수정체는 얼마나 도수가 정확히 잘 맞을 것이냐, 수술하고 나서 또 오차가 생겨버리면 이제 그거는 바꾸나 마나한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정작 고생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2번, 3번 정말 더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해서 이제 렌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죠. 렌즈도 이 환자분의 눈에 맞는 렌즈가 만들어주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주문해야 돼. 제작. 그쵸. 주문 제작해서 25디옵터 차이 나는 거 렌즈를 주문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수술 중에는 특별히 문제는 안 생기고 안에 유착이 되어 있던 렌즈도 잘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렌즈를 집어 넣었죠. 13일 날 오셨다가 수술을 7월 27일 날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28일 날 이제 수술 1일차에 오셔서 시력을 쟀을 때 1.0이 나오죠. 맨눈도 1.0까지 나오고 혼탁도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분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수술 잘 됐는데 그럼 내피세포 어떻게 됐느냐, 그게 관건인데 오른쪽 눈은 1009개, 왼쪽 눈은 962개.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오히려. 그러니까 늘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술하면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나요. 오차범위기는 하는데 최소한 수술하면서 감소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걱정했던 리스크를 다 피해가지고 다 피해. 그쵸. 정말 해피하게 잘 끝났던 케이스들이죠.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사실 저한테 받더라도 이런 수술은 위험한 거는 맞거든요. 이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할 것이냐. 물론 이런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랑 상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실명될 것까지도 감수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그쵸.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해주는 의사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얼마나 크게 설명을 하느냐는 또 다를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 타는 거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저도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못 쓸 것 같은데요? 비행기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을 땐 비행기 절대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 그럴 것이고, 좀 그런 개개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도 이 환자분은 이건 100% 거의 실명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잘 되면 또 이렇게 해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다 물론 가능성은 뭐 정확히 몇 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이 케이스를 보시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똑같이 수술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100% 장담은 저도 못해요. 모든 수술은 리스크가 있고, 그나마 리스크가 좀 적게 수술을 받으시려면 좀 이런 경험 많은 병원에서 좀 받으시는 게 좋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안 해보면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너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으로 사실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미쳤다고 사람 눈을 수술하면서 운에 맞게 수술하겠어요. 다 경험을 기반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 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렸던 거고, 근데 정말 이렇게 리스키한 케이스는 막 제가 수술하세요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저도 한 번쯤 이렇게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최종 결정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보람이 있고, 그래서 더 좀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케이스들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강남에서 요거 유지하려면 저도 빨리빨리 돈 버는 수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안 하면 결국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 못 받는 거니까 이런 분들 수술해드리는 게 저는 좀 나름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좀 환자분들이 질문 많이 올렸었던 케이스들이랑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앞으로 올릴 케이스들은 좀 이렇게 영상이랑 같이 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다음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네, 이 정도 짧게 안 될 것 같아요.